안녕하세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가 남들에게는 한낙하 십거리에 불과할지라도 저는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외할머니는 매일 저만 기다리고 계세요. 외할머니는 성문이 너 아니면 내 삶의 의미가 없어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외할머니께 그런 걸 서로 윈윈하는 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외할머니는 찰떡같이 에휴, 어제도 몇 시간 못 잤네. 그래도 나는 너무 행복해하고 새색시처럼 웃습니다. 저희 아빠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저를 낳은 친엄마는 무척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얼굴 하나 믿고 공주 대접받던 엄마는 저를 낳고 육아에 힘쓰고 있었대요. 그런데 엄마는 저를 안고 어딜 나가면 평범하게 집에 돌아온 적이 없었대요. 방송국 PD인데 연락 달라. 아줌마 모델 구하고 있다는 등 연락이 왔대요. 아빠는 그런 엄마를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엄마는 연기나 모델 쪽에 관심도 없었지만 오디션을 보기 시작했대요. 아빠가 그러시는데 솔직히 평범한 사람보다는 난이 예쁜 정도였는데 방송사에서 원하는 완벽하게 미인은 아니었대요. 아빠는 엄마에게 지원을 많이 해줬다고 했어요. PD가 원하는 대로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기도 했고요. 지면 광고에 이어 아침 드라마 단역에도 나갔다고 합니다. 엄마가 일을 가면 할머니가 집에 오셔서 저를 돌봐주셨고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대요. 엄마는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된 방송국 관계자와 바람이 났고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알게 된 아빠는 엄마를 밀어줬던 자신을 후회하고 엄마를 놔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예전부터 식당을 운영하셔서 음식 솜씨가 뛰어난 분이셨기에 먹을 걱정은 안 했어요. 오히려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할머니는 크는 아이는 허기지면 안 된다며 클 때 커야 한다며 살은 나중에 대학 가서 빼도 된다며 늘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대학에 합격하고 할머니 식당이 바쁠 때는 할머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제가 그동안 눈치가 없었나 봐요. 할머니 식당에 놀러 갈 때마다 바로 만든 음식을 내주며 저를 예뻐해 주셨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아르바이트 하다 보니 주방장 아줌마가 아빠에게 마음이 있어 보였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딸과 같이 사는 아줌마였는데 딸은 이미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러 가면 아빠도 저녁에 오서 식사하고 가면 편할 텐데 언제 오시냐고 자꾸 묻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주방장 아줌마와 아빠를 정식으로 소개했고 두 분은 진지하게 사귀고 재혼하게 되었어요. 주방장 아줌마는 아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 20살에 결혼해서 바로 딸을 낳은 분이신데요.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니 원래 용돈도 주셨을 정도로 저를 챙겨주셨어요. 엄마 없이 산 세월이 오래됐는데 엄마가 생기니 어리둥절하면서도 기분은 좋았어요. 저만 바라보고 여자는 쳐다도 안 보던 아빠는 재혼한 후 미소가 끊이질 않았어요. 새엄마의 딸은 학교가 멀어 자취하고 있었는데요. 방학이 되면 집에 가끔 들렀어요. 할머니는 이제 새 가정 꾸렸으니 자기는 작은 집을 얻어 혼자 살겠다고 하셨고 새엄마는 그러지 마시라고 같이 살자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저희 집 옆 작은 빌라로
이사 가셨어요. 그런데 할머니에게 비밀이 있었나 봅니다. 이사 가신 지 몇 달 되지 않아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하셨고, 동네 내과에서 검사를 해본 결과 암이 의심된다고 했어요. 급하게 협력병원인 대학병원으로 예약을 했고 수술을 받았어요. 아빠는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간병인을 붙였어요. 저도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은 할머니를 케어했고요. 야속하게도 할머니는 몇 달 되지 않아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제게 엄마 역할을 했던 할머니가 안 계시니 너무 힘들었어요. 새엄마는 혼자 식당 일 하면서 딸을 키운 분인데요. 새엄마도 친정엄마가 딸을 키워줬다고 하더라고요. 새엄마가 40대 초반에 아빠와 재혼하셨는데 새엄마의 엄마는 그 당시 60대 중반이셨어요. 새엄마의 엄마도 가끔 식당에 놀러 오셨고요. 아빠가 재혼하고 나서 새엄마의 엄마를 편하게 외할머니라고 불렀는데요. 손주가 하나 더 생겨서 반갑다며 말도 예쁘게 한다며 용돈도 주셨어요. 외할머니는 연금과 월세를 받고 사셨는데요. 무척 활달하고 건강한 분이셨어요. 딸과 손녀가 고생하는 게 마음이 아파 교육비를 지원해 주셨다고도 했고요. 할머니 손에 자란 저는 외할머니와도 잘 지냈어요. 외할머니는 딸이 자기 닮아서 아이 낳고 얼마 되지 않아 과부가 되었다며 늘 안타깝게 생각하셨대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돈을 모아 집 근처 상가를 샀고 살림이 폈는데 딸은 나가서 일하고 싶다며 외할머니에게 아이만 잘 봐달라며 엄마 도움 안 받고 생활비를 벌어오겠다고 했다네요. 그런데 불행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어요. 새엄마도 할머니와 같은 병에 걸린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식당 일을 하면서 몸이 상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했는데요. 새엄마는 이미 암 사기 때 발견되었어요. 새엄마도 발병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요. 우리 가족은 모두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아빠는 외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자 식당 운영을 맡아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밝은 분이 딸을 잃고 힘들어하는 것을 못 보겠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딸이 생각나 식당 일은 못하겠다고 했어요. 아빠는 식당을 넘기고 목돈을 받아 외할머니와 같이 살기로 결정했어요. 외할머니는 이제 남남인데 자기를 챙길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장모님을 외면하면 자기는 인간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외할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아빠와 저는 외할머니와 외식을 하거나 집에서 자고 오는 등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했어요. 어느 날 할머니 이불이 좀 낡은 게 마음에 걸려 새로 사서 가지고 간 날이었는데요. 그런 것도 눈여겨봤냐며 고맙다고 몸 좀 녹이고 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아직도 수척한 얼굴이었는데요. 그런 외할머니가 걱정이 되어 할머니 곁에 있기로 했어요. 외할머니에게 앞으로 심심하면 무조건 나를 불러달라고 했고요. 그렇게 저는 외할머니 댁에 자주 갔어요. 수업 끝나고 간식을 사들고 가기도 했고, 외로움에 기억력이 나빠질까 책도 사들고 갔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시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 연락을 기다리는 듯 했어요. 하루는 외할머니가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같이 게이트볼 치는 할아버지가 집 앞까지 쫓아왔어. 자기랑 만나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남편 돌아가시고 수절했는데 자기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는지 기가 막힌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아무도 믿지 마. 남자는 다 늑대야. 근데 나는 믿어도 돼 하고 말했더니 할머니는 알겠다고 약속했어요. 외할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요. 비밀이기도 해도 돼. 외할머니는 우리 성문이 오늘 얘 옆에서 새 이불 덮고 자고 가. 성문이랑 같이 덮으려고 아끼고 있었어.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날 우리는 동이 트는지도 모르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는 몇십 년 만에 한을 푼다며 너무 고마워했고요. 한 가지만 약속해 달라고 했어요. 당연히 이 일은 비밀이고 자기를 좀 살려달라는 것이었죠. 저는 수줍은 표정으로 눈도 못 뜨는 외할머니를 꽉 껴안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거의 매일같이 외할머니 집에 갑니다. 외할머니나 저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외할머니가 심심하실까봐 탭도 하나 사드렸는데요. 인터넷 검색이나 게임할 때 편하게 하시라고요. 친외손녀보다 더 자기를 챙겨주니 고맙다는 외할머니께 효도할 생각입니다. 할머니에게 가끔 섹시하고 문자를 보내면 네 서방님 오늘도 기다리고 있어요 하고 답장이 옵니다. 외할머니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밥을 차려 먹는 게 일상이 되었네요. 외할머니가 살아계신 동안 효도하는 마음으로 찾아갈 생각입니다.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아직